주원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아니, 저도 주말에 이제 티니핑 그 현대차에서 하는 유스 어드벤처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확실히 어른들보다 애들이 더 많긴 하더라고요. 애들이 오히려 주인공 같더라고요. 브랜드 맞아요. 활동인데. 그래서 약간 진짜 디즈니랜드에 온 것처럼 좋다. 애들이 막 공주 옷도 입고 오고 확실히 여자애들이 많기도 했는데 공주 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난감 차 같은 걸 갖고 온 애기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티니핑 한쪽에서는 애들이 막 놀고 있고 그 앞에 있는 뭐 G90이나 이런 다른 차들 전시하는 거에는 어른들 가 있고 약간 그렇게 하더라고요. 모터쇼에도 보니까 어린애들 많더라고요. 모터쇼 다녀온 사람 있어요 혹시? 저 주말에 다녔어요. 근데 모터쇼는 뭔가 좀 어른들이 그러니까 차에 관심 있는 어른들이 많이 갈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생각보다 가족 단위로 엄청 많이 왔던데. 킨텍스에 이번에 가보니까 주차를 못할 정도로 가족차들 되게 많이 왔고 전 애들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재준이는 뭐 봤어요? 벤츠 좋아하니까 그래서 벤츠 부스 꼭 항상 모터쇼 할 때마다 늘 가거든요. 근데 은근 벤츠 부스에서 거의 한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8알이 다 그 굿즈랑 자동차 모형 장난감 거기에 막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가격을 그래서 저도 사고 싶어가지고 저도 모형 카 모형으로 돼 있는 거 사는 거 좋아하니까. 얼마 정도예요? 근데 한 2-30만 원대 하거든요. 기본 기본이? 가격 2-30만 원대인데. 애들 대상이 아닌데. 근데 그거를 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좀 그러니까 부모가 산다라기보다는 애들이 이제 그거에 너무 열광을 하니까 부모랑 다 같이 이제 그걸 이제 구경을 하고 쇼핑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물론 어른들 것도 있긴 있었어요. 골프 관련된 용품들이라든지 이런 거 벤츠 한정판으로. 애들용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따로 없나요? 애들 뭐 그러니까 콜라보한 것도 제품들도 몇 개 있고 하긴 한데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부모들도 부모들 용품 관련된 것도 보고 애들도 애들 용품 이제 막 사달라고 쪼르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었죠. 그러니까요. 애들도 좋은 걸 안 되니까요. 근데 애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게 브랜드한테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애들한테서 당장 세일즈는 안 나오더라도 저는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좋은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모터쇼를 하면 기본적으로 엄청 많은 오토모티브 브랜드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뭔가 자연스럽게 좀 애들을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부모도 자연스럽게 거기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애들이 오고 자연스럽게 부모들도 오면서 뭔가 벤츠의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부모들도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뭔가 이제 구매 여정 중 하나의 엔트리가 되니까 또 거기서부터 또 이제 시작인 거죠.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좀 재밌었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애들을 대상으로도 그렇게 터치 포인트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구매 여정 설계라고 하니까 되게 본격적으로 들리는데 혹시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마케팅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키즈 마케팅 아닌가? 이거 유스 마케팅이라고 부른다라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내부에서 비슷한 프로젝트 했던 분도 계시니까 혹시 이거 관련해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없나요? 제가 일단 러프하게 알기로는 유스 마케팅이랑 키즈 마케팅 둘 다 일단 애들을 상대로 하는 브랜드의 마케팅 활동이긴 한데 다만 키즈 마케팅은 좀 더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는 거고 유스 마케팅은 반면에 아이들하고 좀 더 관계를 쌓아나가는 거에 집중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맞나요? 맞아요. 혹시 메리츠 화재의 되게 옛날 캠페인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나이가 드러나긴 하겠지만 걱정 인형이라고 혹시 알아요? 걱정 인형을 만들고 그걸로 캠페인 기획을 하셨던 엄서영이라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분이 쓴 책이 방금 이제 주원님이 설명하셨던 유스 마케팅이라는 책을 쓴
분이신데 그분이 주원님이 지금 키즈 마케팅이랑 뉴스 마케팅 둘을 구분했던 정의를 내려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통용되는 정의는 아닌 것 같고 해외에서는 놀랍게도 여러분들도 뉴스 마케팅의 대상이긴 해요. 20대 후반에서부터 30대 초반까지도 뉴스라는 세대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모든 마케팅을 뉴스 마케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갑자기 무슨 뭐 마케팅 101 약간 이런 클래스처럼 들리긴 하겠지만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키즈 마케팅은 단기 판매가 목적이고 그 다음에 뉴스 마케팅은 제주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매 여정 안에 산입이 돼서 브랜드가 대상들과 관계 맺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나이가 많은 20, 30대 분들도 뉴스 마케팅 안에 들어가면은 좀 마케팅이랑 뉴스 마케팅이랑의 차이가 좀 명확해지지가 않지 않아요? 보통 키즈 마케팅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혹시 없어요? 뭐 뽀로로 워터라든지 제품명을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끼워서 상품 판매랑 연결하는 게 키즈 마케팅이 조금 더 가까운 일종의 택틱인 거고 뉴스 마케팅은 친구 되기가 목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친구가 되려면 나 이거 팔 건데 이리 올래? 뭐 부모님의 지갑을 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활동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저는 일단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것 같고 사실 뉴스 마케팅은 아까 말씀하신 티니핑 사례가 되게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떤 직접적으로 이 물건을 팔겠어, 뭐 장난감을 팔겠어, 약간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브랜드가 되게 처음부터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좀 심어지는 게 결국 목표이기 때문에 되게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이 이미 좋아하는 거를 활용을 했다는 게 되게 좋아 맞아요.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게 되게 좀 큰 전략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 시기에 애들이 좀 또 발달적으로도 맞아요. 되게 중요한 시기여서 사실 이때 경험하고 특히 뭐 피부로 느꼈던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 장기 기억으로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사실 이때 내가 이 브랜드랑 같이 뭔가 하고 놀았어, 막 재밌었어, 그때 엄마가 같이 있었어, 약간 그런 맞아요. 모든 기억들이 너무너무 좋게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브랜드들이 다 뉴스 마케팅을 조금 신경을 쓰려고 하는 것 같고 심지어 이제 말씀하셨던 자동차처럼 정말 당장 팔 수 없는 대상이지만 이제 그런 카테고리까지도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되게 좀 영리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물론 좀 장기 투자긴 하겠지만은 되게 영리한 접근인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향수 어린 브랜드가 맥도날드긴 하거든요. 맞아요. 맥도날드 저 어릴 때는 막 생길 때쯤이었는데 거기 약간 키카처럼 놀이공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생일 파티 같은 거 하면은 거기서 모여가지고 생일 파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맥도날드예요?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막 세대간에서 근데 사실 해피밀도 있고 맥도날드는 아이들 대상으로 했던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고객 경험 여정 안에서도 저한테는 생일 잔치 하면 약간 맥도날드가 떠오르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저도 비슷한데 저는 약간 브랜드가 달랐던 게 저희 세대는 어릴 때 약간 빕스나 TGIF 이런 데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생일 맞아. 파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엔 좀 비싼 가격이니까 약간 생일날만 갈 수 있는 브랜드인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렸을 때 그 브랜드가 되게 좀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인식이 나름 박혀 있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뭔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느껴짐에도 좀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인식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어렸을 때의 기억이 좀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재밌다. 왜냐면 지금 주원님이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그 뉴스 마케팅 책에서 저자님도 하셨거든요. 10대에 없던 마음을 20대에 만드는 건 어려울 거고 20대에 없던 마음을 30대에 만드는 건 더 어려울 테니까 우리는 조금 더 일찍 먼저부터 많은 세대들과 관계 맺기 시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여기 살아있는 증거가 계셨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맥도날드는 그거 말고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저희가 사실 맥도날드에서 이제 뉴스 마케팅으로서 타겟하고자 하는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매장 가면은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것 같긴
저는 주원 매니저의 그런 사례랑 또 좀 달랐었던 게 저는 또 이제 브랜드가 다른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차를 좀 좋아했었으니까 토요타가 드림카 캠페인이라는 걸 하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그게 되게 좀 스마트한 어프로치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드림카라는 거 단어 자체가 이제 누구나 다 어렸을 때부터 드림카라는 거를 이제 갖고 커오잖아요. 일반적인 좀 많은 남성들 중에서 그래도 많은 포션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드림카를 좀 생각하면서 이제 남자애들이 좀 커가는데 근데 그런 거를 잘 공략해가지고 드림카 캠페인 통해서 이제 토요타가 이제 우리의 이런 스포츠카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스포츠카들 한번 잘 따라 그려봐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3D로 만들어줄게.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접점으로 막 만들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렴풋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드림카 하면은 토요타라는 브랜드가 이게 뭔가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브랜드랑 연결짓게끔 하는 시도들을 초기하는 게 중요해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치면은 제가 그 차종이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쉐보레였나요? 그 트랜스포머에 나왔던 범블비도 네. 그렇게 연결했던 게 되게 영리했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맞아요. 저는 진짜 그게 유스 마케팅의 가장 성공했던 사례 아닌가. 물론 영화가 폭발적인 인기를 끈 것도 있지만 그래도 카마로라는 그 범블비의 이제 전신 차량이라고 해야 되나? 그 범블비가 카마로 차량으로 이제 변신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카마로라는 차종이 엄청나게 또 인기를 끌었었고 그래서 되게 그런 거를 좀 잘 아이들 머릿속으로 잘 침투할 수 있는 PPL을 좀 잘 완성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동차 장난감들 되게 많은데 그거랑 이 범블비와의 차이점은 범블비로서 뭔가 나오는 그 휴머니즘 캐릭터 있잖아요. 근데 그 휴머니즘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애들이랑 좀 자연스럽게 그런 번디지가 형성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하긴. 일반적인 자동차 장난감들은 너무 많은데 시장에 근데 그 휴머니즘 캐릭터와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이랑 만나고 거기 안에서의 뭐 슬픔, 뭐 사랑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거에 되게 깊숙하게 잘 몰입할 수 있는 애들이 딱 그런 거랑 이제 자연스럽게 감정적으로 몰입감 있게 그 캐릭터랑 어태치먼트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성공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친구로 만들기, 친구 되기의 좀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릭터라는 걸 쓰는 이유가 그 나이 때쯤 한 3세에서부터 6세 전까지 그때부터 이제 사회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또래 집단이랑 어울리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내가 대상을 친구라고 인식할 수 있을 만한 그 계기가 열리는 것 같고 브랜드가 대상이자 친구처럼 여겨질 수 있게끔 쉽게 만들려면 그때 필요한 게 캐릭터 같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었던 게 그러면은 뉴스 마케팅에서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일단 제주님이 포문을 캐릭터라고 열어준 것 같고 혹시 그거 외에 또 공통적인 그런 떠오르는 요소가 있을까요? 예시로 들어주시면 더 좋고. 제가 봤던 사례들 중에는 뭔가 브랜드한 그런 캠페인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긴 좀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의 일상 속으로 좀 침투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위시였던 것 같아요. 성수동에서 그 파업도 했잖아요. 네. 못 갔어요. 한국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았던 걸로 아는데 이제 그거를 할 때 애니메이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디즈니의 100주년 기념했던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디즈니의 그런 슬로건이랄까요? 그 핵심 메시지 자체가 뭔가 너가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아예 어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밤하늘을 보면서 이제 그 어플을 통해서 뭔가 별자리도 볼 수 있고 뭐 별자리별로 이제 각각의 어떤 소원들을 담아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캠페인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뉴스 마케팅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아이들의 일상에 얼마나 좀 더 자연스럽게 브랜드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침투를 하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브랜드가 브랜드다움을 유지하면서 아이들이 노는 그런 장면까지 자연스럽게 침투할 수 있을 만한 놀이거리를 제공한다 네. 약간 이런 의미일까요? 유나님 직접 다녀오지 않았어요? 그때 영화도 보고 그때 얘기 주셨던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영화를 보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저 케이스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었고
말씀하신 포인트에서 조금 이어서 좀 생각이 여러 가지 들었던 게 일상에 침투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은 동시에 되게 비일상적인 경험을 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진짜 매일 학교 갈 때 아니면 뭐 부모님과 같이 자주 가는 레스토랑 그런 데에 접점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이들의 생일이라던가 아니면 뭐 학기 시작할 때 되게 기억에 남는 그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공략하려고 하는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지금 또 생각나는 거는 BMW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 뮤지엄 가시면은 거기도 생일 파티 프로그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직접 제가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이제 아이들 초대해서 뭐 워크숍도 다양한 거 진행을 하고 정말 생일 파티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너무 중요하고 좋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날인데 이제 그날에 항상 그 BMW 로고와 자동차와 그 워크키트가 다 함께 하는 건 거죠. 요 기억은 좀 오래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특별한 날에 되게 비일상적인 네. 경험을 주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살짝 다른 얘기긴 한데 어른의 시선에서 좀 반성이 되는 게 우리가 오늘 가장 많은 소재로 얘기했던 게 생일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의 시선에서 무슨 날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 입장에서는 생일이 그 날 중에 하나고 좀 반성이 되네요. 이렇게 뉴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를 하면서도 아이들한테 언제 다가가야 될지가 머릿속에 그렇게 딱 전 잘 안 떠오르는 것 같긴 해요. 어린이날. 그런 면에서 아까 재준님이 얘기했던 드림카 같은 건 되게 좋네요. 내가 원래 좋아하던 것들에 연결하는 거.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이제 우리가 뉴스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일회성으로 끝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소년기 애들은 급속도로 성장하잖아요. 근데 그 성장기 속에서 관심사들이 사실 성인보다 더 급속하게 이제 바뀌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브랜드 경험이 되게 지속적으로 상기될 수 있는 그런 좀 접점이 좀 다각화돼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게임을 좋아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은 네. 자기가 축구를 시작을 하면은 축구 스포츠 팀에서의 뭔가 스폰서십을 통해서 그 브랜드가 각인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막 저는 어렸을 때 맨체스터 좋아했었어가지고 특히 박지성이 뛸 때 그때 AIG 생명보험이 아직도 머릿속에 뚜렷하게 박혀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첼시가 삼성 로고가 박혀 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막 부모님한테 삼성이 왜 저기 있냐고 막 이랬었던 적도 있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애국 키워드에 잘 반응하는 근데 진짜로 발달 단계마다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정보의 종류나 그런 게 다르긴 해서 다를 것 같긴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그 대학교 다닐 때 교양 과목으로 발달 심리학이나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아동학 수업 잠깐 들었던 적이 있긴 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삐아제라는 그 아저씨가 나오는데 그 아저씨가 좀 유명한 게 자기 애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따뜻한 분이셔가지고 애들이 놀아주는 것들을 다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애기가 공놀이 같은 거 관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 이렇게 굴리는 거 이때부터는 굴리는 걸 아는구나 라고 하면은 애가 굴리는 게 질릴 때까지 다 해줬어요. 어쨌든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이론들을 보면은 연령대마다 아이들이 좀 파악할 수 있는 게 좀 정해져 있거든요. 색이나 움직임 그리고 뭐 상징 그 다음에 뭐 추론 이런 연령대가 정해져 있는데 보통 한 7살 넘어서부터는 좀 6살 이렇게 나이 넘어서부터는 추론 같은 게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좀 어려운 규칙이 있는 게임 같은 것들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은 진짜 축구 같은 그냥 공놀이가 아닌 축구 같은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그쯤인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아하였던 게 나이가 10대가 넘어서부터는 정체성이랑 연합을 하는 그런 생각이 가능한가 봐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10대는 좀 반항하는 시기잖아요. 자기 정체성 같은 것들도 하고 모르겠어요. 뭐 진화심리학 이런 데서는 뭐 짝짓기 할 때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리스키한 모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반항을 한다.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동물도 그때쯤에는 있대요. 그래서 개충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되게 나이 말 안 듣고 맞아요. 머피도 그랬어요. 네. 머피가 한창 말 안 듣는 시기가 있었어요. 어머. 신기하다. 개충기라고 막 했었거든요. 그게 다 있대요. 어. 고양이도 있고 어쨌든 그 반항한 시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 정체성을 찾는 그런 탐험 과제 같은 거 주면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ESG 관련된 좀 그런 반항적인 주제를 브랜드가 전달하면 10대들이 좀 잘 공감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이제 대담한 시도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주제나 활동들이 연령대마다 좀 잘 붙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공략을 잘해야겠네요. 애들이 전혀 어떤 비주얼적인 차이를 인지할 수 없을 때 그걸로 공략을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면 정말 좀 무용한 활동이 되는 거고, 또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때 뭔가 되게 푸시한 메시지를 주게 되면은 그것도 역효과인 거고, 되게 일찍 각인시킨다라는 건 되게 좋은데 또 조심해야 될 것도 많겠네요. 그리고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가 지금 어린애들만 너무 얘기를 했었잖아요.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방금 전에 시녀님이 얘기하신 게 부모가 그 가운데서의 필터링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이제 뉴스 마케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실 애들이 나 저 프로그램 재밌어 이러면서 갑자기 홀려가지고 양말 신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애들이 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라는 그 부모의 생각이 되게 결정권자가 될 만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사실 뭔가 부모들도 여기에 애들을 데리고 가서 체험을 시키고 싶어라는 그런 교육적인 요소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러네요. 아이들 대상으로 하면은 주제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만 또 고를 수는 없을 수도 있겠군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 생각은 못 해봤네. 그 실제로 뭔가 케이스 여러 개 봤을 때도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교육적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뭐 장난감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놀이 요소를 설계를 할 때도 어떻게 교육적으로 교훈이라든지 뭔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려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 맥도날드에서 해피밀을 원래 사면은 장난감을 줬었잖아요. 근데 장난감만 주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아예 그냥 책을 만들어가지고 해피밀을 사면은 책도 읽을 수 있고, 또 그게 또 퀄리티도 되게 높은 게 다른 그런 유명한 작가들하고 되게 협업도 많이 하더라고요. 드래곤 길들이기 작가랑도 협업했던 걸로 알고, 그리고 나라별로 특색 있는 그런 전설이라든지 이런 좀 특색 있는 것들을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아예 책으로 기프트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세상에 요즘 유행하는 텍스트 힙을 그 네. 또 현대모터 스튜디오도 가보면은 그 어린애들이 레고를 이제 좋아하잖아요. 거기다가 뭘 같이 결합을 했냐면은 코딩을 거기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레고를 통해 가지고 현대자동차가 미래의 모빌리티라고 생각하는 차량 같은 거를 직접 개조해 가지고 만들어 보고, 거기다가 다 이제 애들이 되게 기초 단계에서 코딩을 이제 심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차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게끔 이걸 이제 조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교육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브랜드의 뭐 미래 비전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서의 선도할 수 있는 뭐 SDV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요소도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져 있으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도 애들 이제 데리고 가기 좋아하고 그렇더라고요. 부모가 가기 편해야 된다는 게 좀 키포인트로 새롭게 발견된 것 같긴 하네요. 그 비슷한 걸로 기아 360 저 지인분들은 거기가 이제 애들 데리고 가기 좋다. 애들 놀고 있을 때 나는 옆에서 이제 커피 마시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어머니들이 좀 시간 보내기 좋은 장소다. 부모를 위해서 또 공략을 할 만한 먹거리 요소 그런 게 준비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실제로 아예 그냥 그 투입되는 장소 자체가 뭔가 부모들이 많이 갈 만한 곳들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중고차 어플 헤이딜러가 그 약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중고차 테마파크 같은 거를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뭐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스타필드로 가가지고 이제 부모가 쇼핑도 할 수 있고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런 복합 문화 쇼핑몰에 이제 팝업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이 놀거리를 좀 더 추가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의 일상 속의 아이들의 경험. 근데 우리 다음 미팅이 언제였어요? 혹시 알아요? 한 30분 남았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슬슬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